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고 계시는 사업 또는 하고자 하시는 사업 모두 길이길이 번창하시길 모텔 황제가 두 손 모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텔 황제는 현재 호텔 모텔 전문 중개법인 회사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제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1월 달에 모텔 황제가 이제 개설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이제 공유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호텔 황제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이죠. 2019년 우리 유튜브 애독자 여러분께 호텔 황제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실된 정보, 빠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이렇게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황제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텔 여관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폭망해서 말이죠.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직업이 청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인 구직 광고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벼룩시장, 그런, 일일 신문을 보면서 청소 직원을 구하는 데를 가가지고 청소만 한 2년 이상을 했습니다. 청소, 당번, 지배인 해서 총 6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텔, 모텔, 경력이 6년 6개월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일 먼저 청소를 했죠. 청소. 그 다음에 이제 당번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배인을 했습니다. 지배인을 하다가 다시 이제 당번을 했습니다. 당번. 그래서 이제 이때 맨 처음에 이때 이제 2년 조금 넘게 이제 청소만 계속 했었는데요. 여름에는 제가 좀 땀이 좀 많이 흐릅니다. 땀이 많아서 이제 침대 이제 시트 카바를 이제 배팅한다고 그러죠. 배팅할 때 이 목에 타올을 삥 둘러서 이 땀이 시트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조심하게 배팅했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끝나면 한 9, 10시나 11시쯤 퇴근을 하면 옥상 숙소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소주 한 3병 사다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도 참 많이 흘리면서 그 눈물을 안주 삼아 하루에 소주를 한 3병씩 거의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거죠. 호텔 황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사장님의 권유로 이제 당번 생활도 했고 이제 지배인 생활도 했고 다시 당번한 이유가 바게 이때 이제 좀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이때 과연 호텔 황제가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냐 아니면 한번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볼 거냐. 그래서 이제 이때 2년 동안 당번을 하면서 말이죠. 1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1차 합격하고요. 이듬해에 또 1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또 2차 합격해서 그 당해년도 이제 11월 한 30일인가요? 한 이때쯤 이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합격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또 다시 공부를 했어요.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듬해 3월경이죠. 3월경에 그러니까
11월 30일쯤이니까는요. 한 만으로 한 4개월 좀 더 공부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이제 또 이제 자격증을 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김에 같이 하자 해가지고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말이죠. 이때 청소할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때 공부할 때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사장님께 허락을 맡아서 말이죠. 조금 이때 공부할 때는 조금 한가한 지역을 갔습니다. 당번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가한 데 가면 월급을 많이 안 주거든요. 예.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이만저만해서 한가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제가 카운트에서 공부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흔쾌히 또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 9시나 10시쯤 되면 좀 한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카운터에 스탠드를 켜놓고 인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2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비번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10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10시에 퇴근하면 오후 한 3시까지 이제 잠을 잡니다.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면 4시입니다. 4시. 4시부터 도서관이 한 10시까지 이제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6시간 동안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를 마치면 남들은 다 어디를 갑니까? 다 집으로 가죠. 네, 다 집으로 가는데 학생들은 또 직장인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호텔 황제는 모텔로 갑니다. 집이 없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상 숙소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인강 MP3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렇게 2년을 생활했는데 이때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2년 동안 이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때 또는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때 기억을 상기합니다. 이때 기억을.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못 버티겠느냐. 내가 다시 기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때를 생각하면 아주 기운이 펄펄 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호사다마라고요. 호텔 황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쓰기 위해서 청소를 시작한 건 아니죠. 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때 했던 6년 6개월의 생활이 지금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다가와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도 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신뢰하는 중개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 호텔 황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황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숙박업 창업자 있죠. 네. 숙박업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애독해 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숙박업을 운영 중인 이제 사업자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현재 근무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청소 직원분들, 네, 그 다음에 당번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셔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분들, 네, 이런 분들도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많이 애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셔서요. 호텔 황제님, 좋은데 좋은 사장님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좋은 일자리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런 분도 사실은 계세요. 가끔은. 예.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생 있죠? 취업 준비 취업자들 분들 계시죠? 네, 취업자분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랑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호텔 황제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많은 사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모텔, 좋은 호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이런 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있죠? 네. 부동산 관련 사업자분들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도 많이 계시고요. 네, 중개인. 여기 일반 중개인들이 평생 동안 호텔, 모텔을 한 번도 중개를 못 하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많이 하면 한두 개. 지방에 있는 분들은요, 호텔 황제처럼 전문적으로 숙박업소를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지 않는 중개인들은 하나 할까 말까 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을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개인들이 호텔, 모텔을 중개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이제 강의를 시청하면서 많이 배우신다고 연락도 많이 오십니다.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으로 호텔 황제가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분 밑에 이제 직원분도 계시죠? 네. 직원분도 호텔 황제 유튜브를 구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직업군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호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호텔 황제에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본 말이죠. 이제 변호사도 계시고요. 의사분도 계시고, 네, 세무사분도 계시고요. 예. 법무사분도 계시고, 네. 연예인분도 계십니다. 네, 연예인분도. 이분의 개인 정보 때문에 일일이 그분의 이제 이름은 공개적으로 호텔 황제가 밝히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뭐 다주택 보유자 있죠? 네, 다주택 보유자. 주택을 처분을 해서 상가인 호텔, 모텔을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창업을 해야 됩니까? 수익은 얼마나 창출이 됩니까?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호텔 황제님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주택 보유자도 계시고 상가 보유자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토지 보유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해외에. 그래서 해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2021년 내년이나 또 올해 2020년 작년에 상담을 하신 분이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국제 전화가 온 전화가 좀 몇 통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 보니까 못 받아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면 오전 9시에서 한 1시 사이에 이렇게 전화가 오시고요.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뭐 기본이고요. 미국에서도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이신데요. 뭐 시민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정한
기한이 도래하면 한국으로 오셔서 호텔 사업을 하고 싶다.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현재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식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호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저희 회사에 내사하셔서 실제로 호텔 황제하고 손잡고 이제 임장을 다녔던 우리 사업자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분들이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요.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요건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요건, 개개인의 요건에 따라서 호텔 황제가 거기에 맞는 이제 컨설팅을 다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법률 상담을 위해서 또는 세무 상담을 위해서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호텔 황제 회사에 내사를 해주시면 호텔 황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시간만 내셔서 오시면 이렇게 2019년도에도 법률 상담, 세무 상담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 상담 중에서도 취득 후에 상담 오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여기에서 이제 중개인이 나오죠. 중개인. 이 중개인이 호텔 모텔을 몰라요. 아파트는 아주 꽤 차고 있습니다. 상가도 꽤 차고 있어요. 토지, 임야 다 꽤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개 경력이 2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모텔을 중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과정을 모릅니다. 이런 분이 중개한 물건을 의뢰인이 이제 사신 거죠. 의뢰인이.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항상 보시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수익입니다. 월 매출. 월 매출에 대해서 계약천에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천에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월 매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강의를 청취했던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뭐 이미 뻔한 사실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월 매출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 왜? 호텔 황제가 그렇게 당부했으니까. 카드 매출, 소셜 매출, 현금 매출 몇 프로씩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청구를 해서 부가가치세도 얼마를 신고했는지.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전기세, 수도세, 세탁비, 각종 필요 경비를 우리가 열람을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매출 대비 정확한 공과금이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뢰인이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매출의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매출의 하자. 매출 하자. 매출이 하자가 발생이 되면 어디에 우리가 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매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 두 번째 하자는 말이죠. 두 번째 하자는 물리적 하자입니다. 물리적 하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잔금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객실이 40개인데 40개 중에서 10개가 누수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수. 그리고 보일러와 연관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는 옥상이나 벽면에 균열이 발생이 돼가지고 균열에 의한 누수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하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계약을 이미 다 체결을 했는데 잔금 다 치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를 이제 그때 다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대출.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이제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이날이 이제 잔금이 돼요. 잔금이.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뭣도 모르는 중개인이 대출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금 20억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20억이 안 나오면은 의뢰인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 대출이 17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계약금 땡땡원 땡땡억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대출금이 안 나왔는데 이들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잔금날이 도래했을 때 대출금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을 때 과연 내 과실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연들 몇 수십 가지의 사연들이 호텔 황제의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 개별성마다 개개인마다 거기에 정확한 팩트만을 가지고 호텔 황제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뢰인하고 저하고 같이 울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손실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가지고요. 어떻게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과 제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호텔 황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체결 전이 중요하다. 체결 전. 이렇게 체결 후에 상담을 하면 심폐소생을 해도요. 소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이 중요합니다. 취득 전. 취득 전에는요. 우리가 돌다리도 계속 두드려보고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 전에 상담한 내용은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호텔 황제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취득하기 전에 호텔 황제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뻐하십시오. 결과가 우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호텔 황제가 상담을 드려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취득 전이기 때문에 손실은 볼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하자를 치유하고 취득하시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제거하고 취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치유를 누가 해줍니까? 호텔 황제가 무료로 다 치유해드리죠. 그래서 취득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취득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서를요, 잘못 체결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 이제 작성을 잘 못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호텔 황제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하자와는 또 다른 하자입니다. 또 다른 하자.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 이제 특약사항이 있죠. 특약사항. 이 특약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이제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날이 이제 잔금이에요. 잔금. 그러면 이제 호텔 황제한테 찾아오는 시점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3분의 2 지점이 지났을 때. 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하자를 모르죠? 하자를 모르다가 이만큼 정도 지나 보니까 하자가 발생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보죠? 네.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보고 호텔 황제하고 전화 상담하고 다음날 KTX 타고 아침 9시에 달려옵니다. 이제 저희 회사로 달려와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매매 계약서를 잘못 체결하는 것과 취득 후는 아니지만 이 취득 후는 이날 이후죠. 네, 이날부터 포함돼서 이제 이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매매 계약서를 잘못 체결한 거는 이 시점이 한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잔금을 치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매도인이죠? 네,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금 1억이든 2억이든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이 계약금을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가장 그게 포인트죠. 예.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특약 같은 경우도 호텔 황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거는 꼭 명시를 하셔야 된다. 예. 이러이러한 거는 꼭 명시를 하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특약 조건에 대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네. 매수인 입장에서 호텔 황제는 숙박업 초보 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기준으로 일단은 컨텐츠가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꿀팁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한 350개 정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놨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본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에게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향후에 호텔 황제가 그분의 이제 연락처나 성함은 비공개로 하고요. 장문의 문자를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가 가질 계획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호텔 황제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그런 애독자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 특약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하자가 발생이 돼서 과연 누구의 과실이 크냐?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아니면 중개인이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연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치유할 수 없다면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취득 전처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특약사항에 하자로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생깁니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잔금을 치르시고 이제 존속 기간 중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계약일입니다. 이날이 잔금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2년을 약정하지 않습니까? 2년. 여기가 이제 해지 시점이죠. 2년이 도래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시점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잔금 다 치르시고 점유했죠? 운영하는 시점 초기에. 이때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쯤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지막 시점, 해지 시점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수리수선 의무. 수리수선 의무가 있어요. 건물에 물리적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보일러 기사를 급히 섭외를 해서 불렀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면 객실 판매 못하죠. 불렀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보일러는 수리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아니면 뭐 모터를 바꿔야 되는데요. 한 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통째로 새 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한 1,500만 원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수리수선의 의무.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예. 그래서 고무 마킹에 나가가지고 이걸 교체해야 된대요. 비용이 얼마 듭니까? 8만 원이래요. 이런 수리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느냐, 임차인에게 있느냐. 이 수리수선 의무로 인해서 상당히 연락도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네. 권리금 관계. 네. 호텔 황제님, 제가 과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권리금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해지 시점이 도래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로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지 시점이 도래해서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나 계약 해지할게요. 네, 이날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네. 임대인님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네 마음대로 해. 나 돈 없으니까. 네. 그냥 개세라 세라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상담.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 하고 나서 존속 기간 중에 이런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셔서 직접 내사에서 상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호텔 황제가 또 상담해 드리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세무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호텔 모텔이다 보니까 호텔 모텔과 관련돼서 상속 증여 문제. 요즘은 증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증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 문제, 그 다음에 뭐 부가가치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네.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절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절세 효과. 네. 세무에 대한 절세.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증여를 해줘야 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호텔을 어떻게 증여해줘야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언제쯤 증여를 하는 시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 지분은 어떻게 배분해 주는 게 좋을까요? 기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뭐 간단하죠? 네, 기본적으로 4.6%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6%.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호텔이나 모텔은요,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6%가 부담이 되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이게 왜 궁금하느냐? 이게 가장 절세를 많이 볼 수 있는 세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담당 이제 세무사를 이제 우리가 위임을 하죠. 예.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줍니다. 수임료를.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세무사한테 내가 얼마를 팔고 싶은데 만약에 팔고 되면 양도소득세 한번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무사님이 계산을 잘 안 해줍니다. 예. 맡기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달 수임료를 발생을 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냈을 때는 이때 따로 또 수임료를 주셔야 돼요. 네. 매달 부가가치세를 줬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따로 주는 거예요. 역시나 양도소득세를 위임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담당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는 따로 또 비용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제일 많이 상담했던 게 양도소득세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항목 있죠? 취득가격, 양도가액, 그 다음에 보유기간,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를 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개 수수료의 세금 계산서, 그죠? 기타 수리를 했다면 어디 했는지 그 수리 비용 중에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때 항목을 적용을 못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면 양도소득세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 오차 범위는요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필요 경비가 공제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모르고 이제 호텔 황제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좀 차감이 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100만 원 단위까지는 다 확실하게 호텔 황제가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상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황제가 이 경공매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호텔 황제가 저기 컨텐츠를 가지고요. 숙박업, 호텔 모텔이구나. 호텔 모텔.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호텔, 모텔, 경공매시 유의사항.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호텔 황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 분도 계시고 이미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이미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대금이 있죠? 매각 대금을 내가 지불을 하고 실제로 취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그냥 보증금을 포기하고 내가 낙찰을 안 받는 게 낫겠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상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공매에 대해서도 아마 수십 건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상담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호텔 황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강의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굉장히 팁을 별표 2개, 3개, 4개, 5개짜리 팁을 중간에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현재 숙박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 황제의 강의가 신뢰가 든다면 호텔 황제가 올려놓은 강의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100평 정도요? 네, 한 350개 중에 한 100개 이상 정도만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숙박업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기본적인 감은 100% 다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의 유튜브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 하신 우리 예독자 여러분들은요,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요, 네. 호텔 황제 애독자 여러분께서는요, 첫 번째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절대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 호텔 황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부동산에 대한 법률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호텔 모텔을 취득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절대 사기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호텔 황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호텔을 취득을 하신 후에 취득하신 후에 운영하시면서 초과 수익률은 누릴 수 없으나 평균 수익률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호텔 황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텔 황제님의 꿈은 뭡니까? 라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임장을 같이 가시는 예비 매수인이나 또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경우나 또는 이제 저희 회사에 내사를 상담하는 경우,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 경우에도 그렇고 제 꿈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 보신가 봐요. 그래서 호텔 황제의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저랑 같이 상담하신 우리 그 의뢰인께서는 다 아실 건데요. 호텔 황제는 말이죠, 호텔 황제의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 이제 광고 수익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나온다면 호텔 황제가 전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전에 100% 기부를 하고 여러분께 그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황제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황제의 꿈은 말이죠, 호텔 황제는 호텔 황제의 전 재산, 향후 호텔 황제가 여러분 곁을 완전히 떠나갈 시점이 도래한다면 사전에 제가 변호사 입회하에 제가 유서를 작성할 예정이거든요. 미리 작성할 예정인데 제가 지금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술을 한잔 먹다 보면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환원할 예정이고요. 호텔 황제. 호텔 황제 법인을 설립해서요. 이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으로서 장학금을 평생 동안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든 가족이든 뭐 친인척이든 제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모든 지인분들께는 아주 공표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우리 유튜브 애독자 여러분께도 호텔 황제가 자신 있게 공표를 하는데요. 향후에 여러분에게 호텔 황제가 떠날 시점이 도래가 된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께서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유서를 작성할 때 꼭 저를 좀 도와주시라. 돈 안 받으실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 황제의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도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향후에 이제 호텔, 모텔을 창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조력자인 중개인을 만나셔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호텔 황제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께서 가까운 지인이나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그 조력자는 여러분께서 꼭 검증을 반드시 해보시고 호텔, 모텔을 취득하셔야만이 향후에 여러분께서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력자 여러분을 만나셔서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사전에 반드시 호텔 황제의 유튜브 강의 내용은 충분히 습득만 하신다면 절대 사기 당할 일은 없고요. 평균 수익률은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있다. 호텔 황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고요. 보다 많은 컨텐츠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많은 노하우 그 다음에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텔 황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